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견을 해드린 대로 이제 지역 분석 중에서 최근에 아무래도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 보면서 이제 강원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스 평창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그 지금 평창군에 있는 이제 그 각 면허구가 그러니까 한 개읍 7개 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보면은 땅과 건물을 구분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건물은 누구 거냐? 지금 얘기하는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용도도 변경하고 뭐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땅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는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국토정책론하고 토지개발론인데 2학기가 바로 지금 요번에 강의하는 것이 국토정책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침 이게 써 있네. 119에 45라고 그러는 거는 그 1강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국토정책론에서 119쪽에서 45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내용을 짓질 않고 그냥 올렸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서 강원도에 평창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영동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철도가 또 바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평이라는데 여기 이제 장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평 속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장평 속사에서 이 평창으로 내려가서 지금 그 정선으로 내려가는 쪽, 그 다음에 영월로 가는 쪽, 정선으로 가는 쪽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림이 되는 거고, 방림을 해서 여기는 이제 원주, 강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횡성, 홍천 쪽, 그 이제 그쪽 방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정선하고 영월 쪽 방향인데 결국은 무슨 축을 불 건가는 이제 잘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보시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다 글자를 잘못 써놨는데 자, 여기가 바로 북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부권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남부권이에요. 자, 북부의 최고의 대표는 진부예요. 그 다음에 중부의 최고 대표는 진부가 아니고 요건 잘못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대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봉평에 이제 대화장터 나오죠. 그 다음에 당연히 평창읍이 들어가 있는 남부권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요 도로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도로가 바로 여러분 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철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KTX로 해서 강릉까지 가는 보통 동계올림픽 철도 알펜시아 철도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디 축을 보겠어요? 진부가 1등 그 다음에 대화 잘 죄송합니다. 대화가 2등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평창이 이제 3위의 그 관심도를 이제 자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십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 결국은 북부의 중심지는 어디냐? 진부가 된다. 중부의 거점은 어디가 된다? 대화가 된다. 그 다음에 남부의 중심지는 어디가 된다? 평창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제가 도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좋게 30분도 길더라고요. 맨 처음에 강의해봤더니 그러니까는 저희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교수님 20분이 아주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보면서 20분에도 마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가 나올 때는 이걸 지금 얘기한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또 특별히 제가 분석한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 증거도 돼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 같은 이제 지금 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주, 강릉, 그 다음에
홍천행성, 그 다음에 여기는 정선 영월 요 방향이고 여기가 평창읍이 되는데 철도가 요리로 지나간다고 그랬죠. 철도가 요리로 지나가. 그런데 평창읍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장평. 평창을 거꾸로 해보세요. 창평이 되죠. 창평에서 위에 있는 거 끈 하나 떼어버리세요. 그러면 장평이 됩니다. 장평에서 장평 다음에 속사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둔내, 장평, 속사, 진부 그래가지고 대관령 그래놓고 강릉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에서 지금 봐보면은 바로 뭐냐면 장평에서 고개 언덕 위에 가면 오른쪽에 SK 주유소가 있고 내려가다가 보면 서울 왼쪽에 대화 면사무소 오른쪽에 서울대 바이오 연구단지가 있죠. 그런데 그 산 언덕 위에서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평창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우에 가면은 진부에 대한 역은 뭐냐면 진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부 고속도로에서 진부 읍내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나물밥 먹고 그러려면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세요. 그럼 개울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은 아마 역사 짓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짓고 있을 텐데 최근에 제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웬만한 지역들은 예전에 다 다녀본 지역이라 자신 놓고 얘기해 드린 건데 거기가 여러 가지 그 얘기한 진부 역사가 되고 진부역에서 바로 뭐냐면 알펜시아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알펜시아가 지금 얘기하는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의 그 메인 센터가 되는데 거기는 역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진부 역사에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갖다 확장하고 도로 들어가는 게 거의 한 10개 정도 도로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알펜시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진부에서 알펜시아 사이가 최대 이슈 지역이 되고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연예인들 또 뭐 강남에 유명하신 분들 뭐 이러한 분들까지 대한민국의 좀 토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는 게 바로 그쪽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아주 특이한 그 지역이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축을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축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게 무슨 축이에요? 이게 영동 고속도로 축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둔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원 나오고, 장평 나오고, 석사 나오고, 진부 나오고, 저 횡계 나오고, 그 다음에 강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평창 나가는 길이에요. 평창 나가는 길이고,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정선하고 영월 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붉은 선이 나오죠. 이 붉은 선이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철도하고 영동 고속도로는 똑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쭉 해서 강원도까지, 원주에서 강원도까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나간다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대신에 열리는 것이 이제 둔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창역이 있는데, 평창이 아래에 있지만은 여 위에 가면은 지금 얘기하는 장평이라고 그러는데요. 평창을 거꾸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점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장평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뭐냐면은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서 여기 오른쪽에 서울대학교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바이오 단지가 있고 여기에 대화 면사무소가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진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진부 옆에다 제가 알펜시아라고 써놨는데 이게 알펜시아가 바로 진부입니다. 바로 여기가 알펜시아가 되는데 이 알펜시아가 동계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 진부에서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 영동고속도로에서 진부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읍내 들어가는 꼴이죠. 그냥 직진하세요. 그럼 여기 개천이 있어요. 개천 넘어가 바로 진부역입니다. 여기서 알펜시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이 일대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땅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데가 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이제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창군의 세 개 축은 진부축이냐, 대화축이냐, 아니면 평창 읍내 행정타운 축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대화 쪽이 옛날엔 상당히 이제 철도가 저기 전에는 유행을 했었는데 어느 쪽? 평창 쪽?
대화 쪽 아니면 진부 쪽? 뭐 분명하게 여러분은 판단을 나는 어느 쪽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거를 잠깐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둔내역과 평창역과 진부역이 되는데 요게 지금 철도 노선이 되는 거예요. 철도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얘기하는 영동고속도로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자, 땅이다라고 그런 건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토지가 일반 아파트나 주택하고 다른 거는 여러분 아무래도 아파트 주택 그러면 어때요? 수도권, 서울, 강남, 그 다음에 뭐 대치동, 압구정동, 개포동, 또 아니면은 반포동 이게 되겠죠. 근데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땅 몇 군데가 한정이 돼 있어. 근데 땅은 절대 그게 없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1등을 줘요. 알으셨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자료는 2010년도서부터인데 2005년도, 6년도 전국에서 1등원 되는 어디면 강원도 평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보시자고요. 자, 2010년도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이건 국토부 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 2010년 1월 달에 전국을 축복을 준데 1등에서 5등까지 나오는데 제가 줄이느라고 3등까지만 해놨어요. 이때는 뭐냐면 전남 신안이 1등이에요. 전국에서. 그 다음에 경기 시흥 당진인데 이때는 뭐냐면 앞에 조선타운이나 여러분 목포 앞쪽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담배 하나 딱 태면은 지금은 이제 도로가 아주 다리가 놓였습니다만 옛날에 목포에서 출발해서 담배 한 대만 딱 태면은 가서 담배 끌 때 되면 도착하는 게 앞에도죠. 예, 앞에도가 상당히 인기 있었죠. 그 다음에 2011년 6월 달에 축복은 전남 2010년에는 하남 강화 서구가 되고 2010년 6월 달에는 앞에 그 다음에 시흥 당진. 이때는 당진이 시가 아닌 군이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당진은 2010년도서부터 땅값이 지금 전국에서 이제 순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2011년도 보면 거제, 하남, 함안이 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면 하남, 시흥, 창원이 이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 달에는 소사, 여수, 동구, 전남의 여수, 그 다음에 대구의 동구가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이제 연기, 소위 말해서 이제 세종시가 되고, 그 다음에 2013년에도 이제 세종시가 되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바로 뭐냐면 세종시가 유행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 20분 타임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세종시를 이제 분석을 해놔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봐보면은 자, 여기가 봐보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요 전에 잠깐 봐야 되겠네요. 여기 봐보면 2013년 1월 달에 강원도 평창이라는 게 3위래요. 그런데 2005년 6년도에는 전국에서 1등으로 한 데가 평창이에요. 바로 보면은 연한이 있어요. 몇 년 되면 오르고 그러는데 결국은 강원도 평창이라는 게 맨날 전국에서 강남처럼 1등이 아니에요. 여기도 줬다가 갔다가 여기도 줬다가 갔다가 여기도 줬다가 또 갔다가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2018년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철도가 KTX가 개통되고 나면은 지금 어떻게 변모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가에 대한 형성이 더 크게 되는 거. 왜 그러냐? 계속 올랐다가 또 뭐 저거 있다가 또 올랐다가 또 내줬다가 또 올랐다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평창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봐보면 2013년도 6월 달에는 하남, 원미, 예천으로 했다. 여기 예천은 이제 경북 도청 소재지가 이전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전국에서 1등은 강남이 1등이 아니고 땅값이 싼 지역이 결국은 여러 배를 몇 배를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6개월 단위로 국토부의 조사한 자를 보면 전국에서 축복을 주고 있는 게 땅이에요. 바로 뭐냐면 아파트하고 땅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라 라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자 2015년도 상위 5개 지역 보면 전라도가 아주 쉽습니다.
전라도가 휩쓸어요. 여기는 이제 뭐 산업단지 만들고 뭐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보면은 2016년도 봐보면 현재까지 약 뭐냐면 거의 지금 9년 정도 8년 정도를 계속 땅값을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땅 가격은 점점 올라요. 땅 가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 금년도 물가 심각하죠. 물가가 올라가면 땅값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독일 같은 데는 바로 물가의 우등국이라고 그러지만 물가의 거의 3배 정도 올라가는 게 땅값, 주택가격이 아닌 땅값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년 동안 가장 안 올랐던 거 언제냐? 지금 얘기한 대로 2006년서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공시지가의 꼴찌가 어디야? 제주도예요. 근데 제주도가 그 이후서부터는 1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땅이다라고 그러는 건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강북이 강남 이길 확률은 없지만 땅 같으면은 지금 얘기하는 강북이 강남 이길 확률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땅이다라고 그러는 건 이 땅은 못 써라고 그러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지 마셔라 이게. 그게 이제 땅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땅을 그러면 땅가격을 변모시키는 제일 요인 중에는 우선은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여지껏 해왔는데 이것이 2013년도서부터는 도로에서 이젠 뭐냐면 철도 축으로 바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는 경제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그럼 빨리 달리는 건 도로예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11번째 교역국이에요. 수입과 수출 내용으로 봐보면 전 세계 220개 나라 중에 11번째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코딱지만한 나라 아닙니까? 인구도 5천만 명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인구가 1억 명 정도 돼야 되는데 5천만 명뿐이 안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로 뭐냐? 대량 운송이라는 철도 시대로 와요. 그래서 2013년도에서는 최근에 봐요.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옛날에는 고속도로에 신경을 쓰다가 사사히 뭘로 바뀐다? 철도. 그러면 강원도 일대, 그 제가 보통 얘기하는 알펜시아 철도라고 그러는데 동계올림픽 철도에서 가장 가까운 강릉, 원주 아닙니다. 평창에. 왜냐면 땅값 싼 데가 올라야 빨리 몇 배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디로 보는 거다? 평창.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연예인이나 뭐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강원도 평창을 관심 놓고 들여다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도로망은 성장 거점, 근데 철도망은 거점 지역과 도시를, 대규모 도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제는 철도의 시대라고 봐서라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도로 철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잘 찍으면 거의 한 10배, 20배 올라간다는 게 이 지역들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2003년, 4년, 5년도 요때 이제 동계올림픽을 수저다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찍은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수익률을 올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냐면 의심스러우면 도로 철도가 이제 공사를 시작했을 때 가게 되면 이때는 한 서너 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났다라고 그러면 이때서부터 유의할 거는 땅값하고 땅값이 100% 반영되지만 이때는 바로 그 유명한 개발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셨어요? 이 땅은 도로변이다, 어디에 있다, 뭐다, 메인 도로변이다, 축이 좋다 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개발가치에 대한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얘기한 대로 1배에서 2배, 3배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물론 지역별로, 지점별로, 여건별로 다 내용이 다르게 되죠. 무슨 얘기냐? 아직 도로가 멀었다, 공사 중이다. 근데 지금 도로가 마무리 단계예요. 내년 2월 달이면 개통을 하게 되니까는 개통이 아니고 이제 시운전하고 이제 지금 얘기한 본격적으로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지금서부터는
개발 가치, 관념상의 가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땅에 대해서 도로가 다 있냐, 지목이 뭐냐, 뭐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 개발 가치 상승이 지금서부터다. 이렇게 보셔야 돼. 다른 데들은 개발 가치가 아직은 없잖아.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진부에서 만약에 알펜시아 가는 길이다.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장평, 그러니까 평창역에서 지금 대화 가는 길에 있다. 뭐가 있다. 라우리냐면 이때서부터는 개발 가치. 그러면 개발 가치가 누가 클 거냐? 요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라라 우리는 그런 얘기 되죠. 그런데 청량리 원조 이 강릉선은 이젠 바로 뭐냐 하면은 72분이게 되면은 어디에 도착한다? 강릉까지 이제 도착한다. 1시간 조금 넘으면 청량리에서 가면은 이제 1시간 정도면 거기까지 도착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가다 보면 중간에 만종역, 이게 원주입니다. 그 다음에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역까지 6개의 역이 생기는데 6개의 역사의 면적을 봐보세요. 어디가 제일 커요? 지금 얘기한 진부역이 제일 커요. 그러면 나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바로 뭐냐? 앞으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진부역이다라는 거, 알펜시아라 우리는 동계올림픽의 지역을 갖다 거점으로 해서 최대의 역사의 규모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원주보다도 강릉보다도 더 큰 규모의 역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2121평인데 이때는 횡성이나 둔내역의 거의 4배 규모입니다. 이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역사를 짓는데 이거는 뭐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전혀 아니죠. 이런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뭐 둔내 역사, 둔내 입구가 되죠. 그 다음에 평창 역사가 되는데 이 평창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도로가 나옵니다. 저기 그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 그냥 나오게 되면은 영동고속도로에서 나오게 되면은 냇가를 건너자마자 나와 있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저 평창 역사가 되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도면이 이상해. 여기가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바이오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대화 역사가 되고 여기가 장평이 되는 데가 돼요. 장평 다음이 이제 그 유명한 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평창 역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진부 역사가 돼요. 여기 오대천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해서 도로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 고속도로냐면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나오자마자 직선으로 가.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이상한 거야. 이게 오대천이랑 하천 있죠. 하천 건너편에 지금 이게 여기서 어디로 가냐? 알펜시아로 가는 지금 도로를 갖다가 거의 10개인가 아마 이렇게 도로를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량으로 진입하는 나오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메인 핫 이슈가 이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혹시 경매나 이렇게 해서 싸게 나온 게 있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중. 왜냐면 여기야말로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한 뭐예요? 가장 관심인 지역, 그 다음에 팔기 좋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개발 가치가 높게 올라가는 지역, 결국은 역사에서부터 알펜시아, 메인 스타디움까지의 그 거리 관계가, 중간 관계가 상당히 메인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세종시를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20분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카메라로 찍어 놓으세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분석한 거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맞춰보는 거 나도 재미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상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